지난주부터 교리 설교를 마무리하고 교리가 좀 약간 딱딱할 수 있어서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을 준비했고요. 큰 타이틀은 비대면의 역습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 비대면이 우리가 편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입력해 오는 침투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내기 위해서 개구리 비유로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들어가서 서서히 물을 데우면은요, 온도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느긋하게 있다가 삶아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대적인 변화를 잘 캐치해내야 된다. 적절하게 반응해내야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비대면으로 인하여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은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타 다른 동물들은요, 본능에 의해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온전히 본능에 의해서만 삶을 살아나가는데요. 유독 사람만큼은 본능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해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현 시대 가운데 코로나19가 발병되고 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세대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에 알파 세대라요. 알파 세대랍니다. 신조어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알파 세대가 뭐냐면,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앞으로 태어날 2024년 생까지를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왜 2010년부터냐라고 했을 때에 2010년에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대요. 왜 아이패드가 출시된 날에 알파 세대가 시작되었냐라고 하면 2010년생부터는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알파 세대 이꼬르 AI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 기성 세대는 저도 오늘 아침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알람이 울어서 잠에서 깼거든요. 근데 이 알파 세대는요, AI 기계가 잠에서 깨워주고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동화를 들려줬잖아요. 알파 세대는 AI, 인공지능이 동화를 들려주고 교육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코로나19 세대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알파 세대가 온라인과 가장 가까운 세대인데 또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가장 멀어진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알파 세대로 채워지는데, 왜 이 알파 세대가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에, 얼마 전에 그 TVN 미래 수업에서요, 노규식 원장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공부둔의 원장님인데, 이 원장님 나오셔서 이런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알파 세대는 오프라인 유치원이 아닌 랜선 유치원을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알파 세대는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그의 지식을 공급받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고 이미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문자보다는요 영상과 음성에 익숙한 세대라는 겁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가 몸에 부착된 것처럼 삶을 사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가끔 볼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은요. 이 패드로 책을 많이 보니까는요. 패드를 보면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터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커지거든요. 심지어 동화책에다 대고요. 손을 얹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기기와 사물의 이 책자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알파 세대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AI 기기와 친숙해져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런 텍스트 문자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므로 이 컨텐츠 안에 영상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딱 접하게 되면 그것이 유익하면 계속 보지만은요 조금만 지루하고 조금만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른 컨텐츠를 찾습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TV 채널을 딱 틀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채널로 이렇게 싹싹싹 바꾸잖아요.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개 채널을 바꾼대요. 때로는 10분, 20분도 그냥 TV를 보는 게 아니라 채널을 바꾸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있대요. 근데 알파 세대는 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패드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한 컨텐츠 안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보다가 지루해지면 그거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거예요. 그걸 좀 보다 지루해지면 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컨텐츠 안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1학년 8살이잖아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약 한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15분도 초집중할 수 없대요. 그 15분도 완전히 몰입해서 집중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요즘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이 잘 들어. 이거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묻는데요. 선생님 뭐라고요? 이렇게 된대요. 야, 잘 들어. 이거 준비물 이거야. 집중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끝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되묻는데요. 선생님, 준비물이 뭐라고요? 그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만 그러냐? 아니에요. 대지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할 즈음에 가끔 제가 묻잖아요. 자, 1대지가 뭐라고요? 그럼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러니까 알파 세대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기는 하지만 우리들도 서서히 영상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요. 집중하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비대면의 역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상에 가까워진 결과 아이들이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뇌로요. 뇌 시스템이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을 자꾸 보내게 되면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능력, 생각하는 능력, 듣는 능력,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을 이야기할 때 잘 들리지가 않으니까는요.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인내하는 능력도 집중하는 능력도 모든 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데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뇌가 뇌 안에서 신경망을 생성하는 시기가 보통 0세에서 10세까지인데요.
0세에서 10세까지 비유로 들자면 나무에 이제 땅에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가 양분을 이제 흡수해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자라날 때에 여러 가지를 뻗치게 되는데 사람의 뇌가 이 가지를 뻗칠 때 예를 들어서요. 사고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상황 파악 능력, 인내하는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가지들이 뻗치는데요. 0세에서 10세까지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뇌가 가지치기를 한대요. 아,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다 잘라버린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그것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 나서면서 한 영상을 바라보면서 그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습득되어야 되는데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다 더 자극적인 것, 보다 더 자극적인 것. 그러니까 집중하는 능력도 이해하는 능력도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가 없으니까 뇌가요. 어렸을 때 그것을 다 잘라버린대요. 가지치기를 해버린대요. 그러면 어렸을 때 형성되어야 될 이와 같은 다양한 뇌의 구조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알파 세대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기성 세대 가운데도 비대면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상을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디지털 기기인데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이 이 디지털 영상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이요. 뇌 안에 백질이 있는데 백질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 뇌 안에 뇌 백질의 밀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뇌의 신호가 빨리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의 회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접한 아이들은요. 뇌 안에 있는 백질의 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뇌가 회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뇌가 회전이 빨리 되면 분위기 파악을 잘해요. 현재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파악이 빨리 됨과 동시에 순간 대처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발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뇌가 소위 말해서 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순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까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졸음이 오면 뇌가 멍해지잖아요. 초점이 흐려지면서 잠깐 졸면은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 안에서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대처를 잘 못해서 쾅 사고가 나는 것처럼 평상시 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미래가 그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예측이 안 되는 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뭔가 파악하고 예측하는 그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할 수 있대요. 그럼 제 말이 아니고요. 이 원장님의 말에 의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 인류가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럼 인류의 뇌는 파충류 수준의 뇌와 비슷하게 될 수 있대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이 멍해지고요.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2006년에 이디오 크러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보들만 남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폭망했어요. 너무 시대가 빨랐던 것 같아요. 뭐 홍보도 안 한 이유도 있지만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2005년에 미국은 군부대 안에서요. 비밀 실험을 하는데 냉동 인간을 만드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냉동으로 얼려졌다가 깨어난 예가 없으니까는 선뜻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고문관으로 불리는 조 바우라는 주인공이 1년 있다 깨어난다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500년 뒤에 깨어나게 됩니다. 2505년에 깨어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2505년에 500년 전에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두뇌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이 조 바워가요. 500년 후에 깨어나니까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화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소위 말해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출생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말해서 영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똑똑한 사람들은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만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평균 인간의 지능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1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가 별로 좀 화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겠구나. 가끔 화제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들 알파 세대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상을 너무 많이 접하니까 지능이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대화 능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다 보면 이게 영화 속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은요. 정서 통제 능력,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진대요. 동시에 부정적인 표현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과 감정의 통제가 잘 되지 않는데요. 자꾸 짜증만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오히려 어른들은 가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요. 1세 이하의 유아들에게는 절대 스마트 기기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2살 전까지는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학에서는 0세에서 7세까지 평생을 걸쳐서 배워야 될 70% 이상을 배운대요. 가능하면 7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아날로그로 삶을 살게 하면 좀 유익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알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요. 쭉 보다가 조금만 지루해지면 다른 컨텐츠 자꾸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쌍방향 소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대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쌍방향이 아닌 한방향 소통만을 습득하고 배운 거예요. 내가 찾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컨텐츠로 계속 컨텐츠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굳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0세부터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습득하다 보니까는요. 쌍방향 소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를 해보면 상대방의 대화를 듣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캐치해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해해내고 공감해내고 또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지그시 웃으면서 상냥하게 설명도 하고 왜 그렇게 오해를 했는지 그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다니까 아니야? 그럼 너만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어. 본인은 친구도 없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알파 세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알파 세대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고요.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장년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스마트폰에 더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영상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니까는요.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내 인격 성품이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파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상황 파악, 분위기, 사고, 생각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본능에 의해서만 반응하고 행동하는 패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묻지마 폭행에 대한 뉴스가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일면식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길을 가다가 어깨에 그냥 다 부딪혔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가 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부딪혔는데 그만큼 자신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친구들은 막 때려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요. 그걸 재밌다고 웃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상에 올려요. 그렇게 올리면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황 파악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그 분별을 못해요. 막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 가운데 23절 말씀 보니까는요, 마지막 2가지 열매가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막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내 감정 위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는 내면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절제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충동적이지 않고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요, 내 내면이 잘 다스려진대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요, 내가 충동적이지 않고 정도를 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고 이 비대면 시대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영상을 보면은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할 만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요즘 들어서 스스로 내가 내 감정을 좀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셔요? 웬일인지 요즘 들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나요. 웬일인지 우리 가족들이요,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던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막 찌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가족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내 성격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런 현상이 나에게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폭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봐도 마음이 내 안에 있기는 한데 이것이 나의 것이기는 한 것 같은데 스스로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지만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을, 분노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언제 어느 때나 그 정도를 알고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시대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령님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